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구글 SEO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웹페이지 로딩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로딩 속도는 사이트가 말 그대로 빨리 열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이트가 빨리 열린다는 수준을 넘어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밝힌 핵심 랭킹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웹사이트 로딩 속도가 빠르면 사용자는 컨텐츠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느리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첫 페이지를 다 열기도 전에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글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사이트는 이탈률이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감소하고 전환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검색 순위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글이 이 속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경험, UX 품질이 향상되고요. 로딩 속도를 1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탈률이 수십 % 감소하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롤러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빠르면 구글봇이 사이트를 더 많이, 더 깊게 크롤링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로딩 속도가 느린 사이트는 비효율적이라고 구글봇이 판단을 해서 크롤링 빈도 자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웹사이트에 구글봇이 크롤링을 잘 안 하러 오겠죠. 세 번째는요, 광고나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쇼핑몰, 리드 수집을 하는 사이트들은 속도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SEO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KPI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페이지 로딩 속도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구글이 좋아하는 사이트가 되기 위한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재의 속도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페이지를 열었을 때 좀 느린 것 같아, 아니면 이 정도는 빠른 것 같아, 이렇게 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글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이트의 속도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는 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는 구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웹페이지 URL 입력란에다가 본인의 이 웹페이지를 입력하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지금 현재 내 웹사이트의 점수, 그리고 내 웹사이트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과 데스크탑 점수를 별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둘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코어 웹 바이탈스라는 지표를 세심하게 좀 분석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요, 이걸 그냥 점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도 다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만 보고도 따라 했을 때 이 점수와 또 페이지 로딩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도구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것과 또 GT 매트릭스라는 거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전 세계 서버 위치에서 내 지금 이 웹사이트가 얼마나 빠르게 열리는지를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해외를 타겟으로 SEO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GT 매트릭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웹 바이탈스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코어 웹 바이탈스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실제 랭킹 지표 요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LCP라는 건데 페이지 핵심 컨텐츠, 대표 이미지라든지 히어로 섹션이 뜨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FID, IMP, 반응성 지표라는 건데 사용자가 어떤 버튼이나 어떤 컨텐츠를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가 보통은 이제 열리는데 그때 열리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CL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면이 갑자기 밀리거나 흔들리는 레이아웃의 변화가 있진 않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웹페이지를 클릭했는데 그게 갑자기 뭔가 조정하는 화면처럼 흔들리다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런 게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구글이 얼마나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그것에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현재 내 웹사이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어디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 페이지 로딩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웹사이트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특히 쇼핑몰, 포트폴리오 사이트, 블로그 등등 시각 자료가 좀 많은 사이트는 전체 페이지 용량이 한 70-90%가
이미지로 채워집니다. 즉 이미지 최적화만 잘해도 속도 개선을 5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이미지 최적화 어떻게 하냐면요. 웹P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JPG나 PNG가 아니라 용량이 그것 대비 25%에서 80%까지 절감이 가능한 확장자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파일의 크기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뭐 JPG to 웹P 아니면 PNG to 웹P 아니면 웹P 컨버터라고 검색을 하셔서 직접 변환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미디어 컨버터 등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시면 저절로 이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웹P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드프레스가 아니고 뭐 카페24나 아이맵, 고도몰 이런 웹빌더들도 요즘엔 웹P 형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변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 봤던 방법인데요. 이미지 레이지 로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이지 로딩이라는 게 뭐냐면 한 블로그에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이지 로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화면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컨텐츠들은 아직 로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이지 로딩이 없이 컨텐츠를 그냥 발행을 하면 우리가 처음 보여지는 화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이 밑에 있는 컨텐츠들도 다 이미 로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지 로딩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의 컨텐츠는 아직 로딩 중인 상태인 거고 저희가 스크롤을 내리면 그때서야 하나씩 정확하게 로딩이 되면서 이제 컨텐츠가 채워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웹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레이지 로딩을 사용하게 되면 아직 이 밑에 컨텐츠들은 로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로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지가 로딩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레이지 로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컨텐츠 전체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내가 클릭을 딱 했을 때 로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여는 로딩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레이지 로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페이지 전체의 로딩 속도를 올리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레이지 로딩은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를 사용 중이시라면은 플러그인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또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 이 화면에서는 400픽셀 정도로 보이는 이미지를 뭐 2000픽셀의 원본 크기로 굳이 업로드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이 경우에는 눈에서 봤을 때는 둘이 차이가 없는데 로딩 속도는 당연히 뭐 2배, 5배까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업로드 전에 기기별로 최적화된 크기를 확인을 하고 리사이징을 하세요. 이제 구글 검색해서 이미지 리사이징이라고 검색을 하면 리사이징 하는 무료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고해상도 이미지는 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최적화는 초보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최적화입니다. 웹사이트를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두 번째 핵심 원인은요. 과도한 CSS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특히 뭐 웹빌더나 테마 플러그인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일수록 별로 안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가 너무 불필요하게 로딩되는 경우가 많아서 로딩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에서 그 경고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게 unused CSS, unused JavaScript 제거해라 이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 지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버튼 한 개만 딱 라이브러리에서 쓰고 싶은데 테마 전체 UI 라이브러리가 2000줄이 함께 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싹 지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기능만 딱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듈형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CSS 프레임워크를 최소 단위로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테마나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필요 없는 기능은 다 비활성화 꺼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SS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압축하거나 병합할 수도 있어요.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이 공백이나 주석,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이걸 개발하기 위한 사람이 보는 것이지 브라우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파일을 압축하면 크기가 30%에서 70%까지도 줄어들고요. 병합을 하게 되면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는 거기 때문에 HTTP 요청 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딩 속도에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압축과 병합
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로딩 방식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좀 쉽게 얘기해서 페이지를 멈추게 하는 대표 요소예요. 이 스크립트를 로딩하는 동안에 렌더링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는 differ, HTML 파싱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로딩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일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두 번째로는 asynch라는 건데 뭐 어싱크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asynch입니다. asynch인데 스크립트를 비동기 로딩하고 또 렌더링을 막지 않는 방 기술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광고 스크립트라든지 뭐 채팅 위젯이라든지 뭐 애널리틱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differ라든지 asynch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설정 하나로 그냥 LCP가 수초 단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1초 단축될 때 페이지 로딩 속도 점수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최적화했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캐싱을 활용하는 거예요. 캐싱은 속도를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번 로딩한 리소스는 다시 한번 재사용해서 또다시 로딩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 페이지를 읽는 사용자와 서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먼저 브라우저 캐싱인데요. 사이트를 방문자가 처음에 열 때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다음 재방문할 때는 이 파일을 재다운로드 하지 않고 이미 브라우저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캐시 컨트롤 헤더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1개월에서 1년까지 캐싱 기간을 설정하면 반복 방문했을 때 이 페이지 로딩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캐싱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서버 캐싱이에요. 백엔드 캐싱이라고 하는데 서버가 매 요청마다 페이지를 새로 생성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서버 캐싱입니다. 서버 캐싱에는 HTML 캐싱, DB 캐싱, 객체 캐싱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초보자들이 하나씩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싱은 CDN 캐싱이라는 건데요. CDN은 이제 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CDN은 먼저 서버와 사용자 사이 중간 지점에다가 캐싱 서버를 만들어 둬서 지리적인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으면 속도가 당연히 너무 느리겠죠. 근데 CDN을 심어 놓으면 서울, 도쿄, 싱가포르 등 가까운 노드에서 파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CDN 캐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서버나 호스팅 성능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지 최적화,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아무리 잘해도 서버 자체가 느리면 속도 개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나 호스팅 점검은 페이지 속도 개선을 할 때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서버 응답 속도 TTF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200에서 500 이상이라면 호스팅 문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저가형 공유 호스팅을 사용한다거나 트래픽 대비 서버 스펙이 너무 부족하거나 PHP DB 버전이 너무 오래됐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를 안 한 지 오래됐거나 아예 안 했거나 과도한 플러그인으로 인해서 서버의 연산이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서버 응답 속도가 느려지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들을 하나씩 확인해 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호스팅을 여러 번 사용하실 때요. 유형별로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공유 호스팅은 제일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 클라우드, 그 다음에 VPS, 전용 서버 이런 순서로 가는데 보통 굉장히 중요한 머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용 서버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일 방문자가 1000명 이상이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 동영상 등 리소스가 너무 많다. 또는 해외 접속자 비율이 높다. 대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 라는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에서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미 난 전용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서버 스펙을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D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DN은 페이지 로딩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CDN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 서울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은데 이 웹사이트는 미국 거예요. 그러면 미국까지 이 로딩이 전달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CD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의 가까운 서버에 이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거기서부터 로딩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 전 세계의 노드에다가 내 웹사이트의 정보, 뭐 이미지 등을 이미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CDN을 사용하게 되면 지리적인 거리가 단축되니까 당연히 로딩 속도가 즉시 개선되겠죠. 그리고 서버 부하도 감소해서 서버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보안도 강화가 됩니다. 어떤 CDN을 사용해야 될까요? CDN 가장 유명한 거는 클라우드플레어인데 AWS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장 사용하기가 편해서 웬만하면은 그냥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초보자들에겐 편할 겁니다. 여러분이 쇼핑몰 사용하고 있거나 워드프레스 사용자라면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최적화 작업이 이 CDN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페이지 로딩 속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페이지 로딩 속도는 그만큼 구글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심지어 무료로 측정하는 툴까지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SEO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속도를 측정하셔서 이 페이지 로딩 속도를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